독일에 대해 그려지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독일 사람들이 대부분 딱딱하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4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 여행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특히나 뮌헨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하루 종일 관광객에게 지쳤을 호프브로이 하우스의 웨이터들도 다들 친절했죠. 유머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도시 뮌헨을 구경하셨으면 이제 맛있는 음식도 드셔야겠죠. 오늘 저는 두 군데의 식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모두 일반적인 관광객,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독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에게는 꼭 찾아야 할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독일의 전통 음식을 멋진 분위기에서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함께 가시죠.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식당은 뉴른베르그 브라트워스트 크로켈 암 돔입니다.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식당을 찾기는 쉽습니다. 뮌헨의 3대 성당 중에 하나인 프라우엔 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암돔은 바로 이 성당의 돔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식당은 뉴른베르그에서 13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뮌헨에는 약 100년 전 분점을 냈고 그 역사와 전통을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식당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단아한 독일식 그대로입니다. 식기들도 조금 투박해 보이지만 뭔가 정감 있는 독일식 식기들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독일의 정취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죠. 독일어로 소시지를 부어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부어스트가 존재하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어스트를 구워 요리하는 경우로 브라트부어스트라고 하며 둘째는 물에 데쳐서 요리해 먹는 복부어스트입니다. 평균적으로 복부어스트의 사이즈가 브라트부어스트보다 더 큽니다. 브라트부어스트는 독일어 브라텐과 부어스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1313년 그릴 소시지를 생산하기로 유명했던 독일 뉴른베르그에서 처음 생산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뉴른베르그 전통 브라트부어스트는 손가락 굵기의 흰색을 띱니다. 사워크라우트와 서양식 고추냉이인 홀스라디쉬 소스와 함께 먹는 것이 전통 방식입니다. 메뉴판은 독일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터가 영어를 워낙 잘하니 영어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체로 소시지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맥주와 와인 메뉴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시지의 맛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모둠으로 선택했습니다. 모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3명이었기 때문에 3, 4인분으로 적당하다고 하는 클라인의 브라트부어스트 크로켈 라이네를 시켰고 함께 먹을 감자 샐러드도 시켰습니다. 나지긴 했지만 좋은 소시지는 와인과의 궁합도 좋았기 때문에 로제 와인도 한 병 시켰네요. 그렇게 테이블에 온 모둠 소시지, 이건 정말 식성 좋은 성인 남성 4명이 와서 먹어도 충분할 양이더군요. 가운데 하얀 브라트부어스트야 뉴른베르그의 특산물이니 대충 예상이 되는 맛이었지만 좌우로 올려놓은 저 굵은 부어스트는 살짝 걱정이 되더군요. 보통 저렇게 굵은 소시지는 삶아서 먹는 종류였는데 여기에선 그릴에 구워 나왔으니까요. 바닥엔 독일 사람들이 김치처럼 먹는다는 사워크라우트를 잔뜩 깔아서 내놨네요. 그리고 독특한 점은 홀스라디쉬가 소스 형태가 아닌 생채 형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말 와사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와사비가 나온 것 같이 좀 더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생 홀스라디쉬 채라 그런지 알싸한 향이 더 강해서 입안의 느끼함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뉴른베르그 전통 부어스트를 잘라 홀스라디쉬 채와 사워크라우트를 곁들여 한 입 먹어봅니다. 입으로 가져가면서부터 숯불향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살짝 단단한 느낌을 주는 케이싱이 식감을 올려주고 질 좋은 고기를 갈아 넣은 것이 느껴지는 육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 뒤로 홀스라디쉬가 씹히면서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네요. 역시 질 좋은 소시지는 잘 정돈된 고기의 맛을 전달해줍니다. 한 덩이의 스테이크를 먹어도 잘라지는 부위에 따라 살짝 맛이 달라지는데 소시지는 그런 아쉬움이 없죠. 하나의 소시지는 전체적으로 잘 정리된 맛을 전달해줍니다. 한국에는 왜 이런 질 좋은 소시지가 없는지 아쉬울 뿐입니다. 누군가 제대로 된 소시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굵은 부어스트도 잘라 먹어봅니다. 이렇게 굵은 소시지를 정말 잘 구웠네요. 이른바 겉바속촉의 교과서 같은 버전입니다. 포크로 눌러보니 육즙이 흘러나옵니다. 신선한 고기를 제대로 갈아 만든 이 집의 집념이 느껴집니다. 작게 잘라도 입안 가득한 만족감이 느껴지고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기 특유의 고소함이 혀를 즐겁게 합니다. 살짝 달근하게 양념된 소시지들과 로제 와인의 궁합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 왔으니 맥주만 마셔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면 이런 멋진 조합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맥주와도 좋은 궁합이긴 하지만요. 독일의 로제 와인들은 정말 매력적인 친구들입니다. 한번 주문해보세요. 이 집 감자 샐러드도 맛있었습니다. 소시지 먹는 영상만 남은 것은 순전히 제 취향이 식물류가 아니라서입니다.
점심 먹자고 들어갔지만 저녁 만찬을 즐긴 듯한 만족감을 느끼고 나온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독일 사람들이 왜 소시지에 그렇게 진심인지도 깨닫고 나온 집이었습니다. 저녁은 조금 더 분위기 있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만한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 곳은 아우구스티너 켈러라는 식당이었습니다. 뮌헨 고속버스 터미널 앞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1812년에 설립되었으며 맥주와 독일 요리, 특히 슈바인 학세로 유명합니다. 원래는 맥주 양조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하시면 맥주 양조장을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자 아우구스티너 브로이의 맥주를 판매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물론 뮌헨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당 중의 한 곳이죠. 도시 한복판에 있는 식당임에도 이렇게 살짝 숲속의 오두막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1층도 멋지지만 저는 지하를 추천합니다. 지하에 내려가시면 넓은 홀과 더불어 이렇게 멋진 천정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오시면 당연히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인 에델스토프를 시켜 드셔야 합니다. 주문하면 바로 오크통에서 받아다 주는 이 집의 맥주는 압력 탱크에서 뽑아내는 다른 생맥주와는 결이 다릅니다. 다른 맥주에 비해 탄산의 함량은 적지만 그만큼 다양한 풍미를 주며 부드럽게 목을 넘어드는 맥주의 질감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쾌감을 줍니다. 물론 냉장고에서 갓 꺼낸 것 같은 차가움은 없지만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온전히 맥주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생맥주인 것입니다. 이미 맥주만으로도 즐겁지만 이 집은 맥주만 맛있는 집이 아니니 슈바인학세와 바이에른풍 오리구이를 시켜봅니다. 사냥꾼의 요리답게 중간에 칼을 꼽아서 가져다 주네요. 먼저 슈바인학세를 먹어봅니다. 이미 칼 들어가는 모습에서 짐작하시겠죠? 제가 오랫동안 기억해오던 바로 그 맛이네요. 껍질은 과자를 씹은 듯 바삭거리고 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뮌헨에서 가장 맛있는 슈바인학세 식당은 학센바우어였는데 이번엔 문을 닫아서 아쉬웠지만 이 집에서 그 아쉬움을 한 방에 날려버렸네요. 신선한 재료를 제대로 요리했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감칠맛까지 느껴집니다. 이젠 다시 뮌헨을 찾는다면 학센바우어보다 여기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력 있는 속살과 고소한 껍질, 이 조합은 정말 끝도 없이 맥주를 마시게 합니다. 자, 이제 오리구이에도 칼을 대봅니다. 살짝 단맛이 더 추가된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였네요. 함께한 일행이 한 입 먹고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의아한 마음에 저도 한 입 먹어봅니다. 입안에 살짝 비린 맛이 감돕니다. 하지만 익숙한 맛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특히 새를 식재료로 쓸 경우 좀 엽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식탁보로 얼굴을 가리고 먹는다는 오르톨랑도 그렇고 3대 진미라는 푸아그라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리 유쾌한 마음이 들지는 않죠. 닭은 날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꼬꼬뱅이 그렇듯 닭과 관련된 요리들은 그래도 나름 표준적인 레시피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새 요리들은 뭔가 살짝 야생의 맛을 남기려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 요리도 그렇고 메추리도 그렇죠. 지금 이 오리 요리처럼 뭔가 날것의 향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 본능일까요? 그래서인지 이 오리구이에는 붉은 양배추를 사용한 샐러드가 같이 제공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 비릿함이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요리를 통해 어느 정도 유럽식 조류 요리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그리운 맛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기는 다 좋아라는 편이라 잘 먹었습니다. 어느새 오리구이는 저만 먹고 있었고 슈바인학세는 동행들이 차지했네요. 그러나 우리는 잔을 높이 들어 건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년 가까운 세월이 녹아든 식당의 한복판에서 뮌헨의 밤은 옥구통의 맥주처럼 익어만 갑니다. 최현생이었습니다.